오늘 또 고맙습니다. 자, 박지원의 고전수필 묘지명입니다. 자, 묘지명은 무덤을 만들고 묘지에 비석을 보통 세우죠. 자, 비석에 적는 글을 말합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백자 정부인 박씨 묘지명입니다. 뒤에 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큰 누님에 대한 추억과 떠나 보내는 슬픔을 담았습니다.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큰 누님에 대한 추억과 떠나보내는 슬픔. 자, 돌아가신 큰 누님에게 바치는 글. 박지원, 백자, 정부인, 박씨, 묘지명. 자, 제목, 백자, 정부인, 박씨, 묘지명. 이렇게 띄어 읽어야 됩니다. 백자는 큰 누나라는 뜻이고요. 그 정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큰 누나에게 바친다. 정부인은 아마 박지원의 누나가 정부인이라는 품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옛날에는 여자들은 이름을 잘 안 불렀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박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님을 뜻하고요. 묘지명은 묘지에 기록한 글입니다. 자, 박지원은 8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고 누나와 사이가 아주 각별했다고 합니다. 누님이 죽은 후 박지원은 당시의 일반적인 묘지명과 전혀 다른 묘지명 바로 이거를 남겼습니다. 어, 가족의 죽음과 관계 있는 시들이 많죠.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월명사 제망매가 김정희의 배소만 처상 김춘수의 강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 함께 꼭 읽어보길 빌겠습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몇 차례의 개작을 통해 완성한 것으로 서정적 묘지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옛날에 묘지명은 상투적인 글이 많았습니다. 박지원은 자기의 서정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담았잖아요. 감정을 담은 이런 묘지명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비에 새긴 글들은 모두 판에 박은 듯 의례적이고 상투적이어서 작품, 작품 하나만 지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며 써먹을 수 있으니 그러고서야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 및 배울 만한 것을 어디에서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당대 묘지명의 상투적 글쓰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대의 관행과는 다르게 죽은 큰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과 추억을 담아 이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상녀가 실린 조각배를 떠나보내고서 큰누님이 시집 가던 날의 개인적인 일화를 회상하는 대목과 조각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새벽 강가의 풍경을 가던 날 큰누님의 모습에 빗대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 죽은 큰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과 추억을 절실하게 묘사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감상 바로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아무개는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지원 집안은 상당히 명문가였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박지원의 집안 형님이 영조의 사위였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남박 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는 이건 박지원의 자입니다. 자는 별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누나가 돌아가시고 누나의 동생 내가 박지원이 묘지명을 지었으니 묘지에 기록한 글이죠. 다음과 같다. 큰 누님의 묘지명을 썼습니다. 쓰미고 그 다음 누님은 나이 16세 덕수이시 택모 백구교에게 시집가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덕수이시는 유명한 이가 바로 이순신 장군도 덕수이시고 그다음 율곡 이도 덕수이시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님의 남편 이름은 백규입니다. 택모는 호고요. 정이 이시죠. 그리 호는 택모고
이 백규죠, 이름은. 그,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자, 남편과 자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묘년 9월 초하루 돌아가 43세를 살았다. 43세에 죽었다, 그죠? 누님의 죽음입니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자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이건 무덤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뭐 경자 방향이 있구나, 무덤의 방향이구나, 이런 정도 알면 됩니다. 경자는 뭐 서남 쪽을 등진 묘호의 방향인데 묘지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자, 누님의 일생과 묘의 위치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했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박제가의 짧은 자서전, 소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어진 아내는 누님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에 가난한 형편이 드러납니다.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까지 포상자와 진보다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그 누님의 묘가 있는 곳으로 자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골짜기는 누님의 묘지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상녀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드무포,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죠. 드무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누님을 보내는 정서가 나타나죠. 자, 누님을 보내는 슬픔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영탄법이죠. 자, 영탄적 표현으로 지금 누님의 옛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새벽에 몸 단장하던 모습. 이거는 회상하면서 생동감을 주고요.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어제 일만 같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거죠. 자, 이건 그리움이고 또 회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겨우 8살이라 벌렁 들어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 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잠 빼는 말투를 흉내내었다. 자, 어린 나이 장난기죠. 시집 간 날 내가 이렇게 장난쳤다는 거죠.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머리 빗는 빗이죠.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대었다. 아마 누나가 시집 가는 게 좀 슬펐겠죠. 누님의 실수와 나의 투정입니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빛, 오리, 벌 놀이개는 나와 누나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그런 소재입니다. 꺼내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28회 전의 일이다. 자, 28년 전의 추억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시집 가던 날의 추억입니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이건 지금 뭡니까? 현재 상황으로 돌아왔죠. 누님의 상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님의 상녀가 아마 배를 타고 가겠죠. 붉은 명정 깃발입니다.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긴데요.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구비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명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누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 가던 날 누님의 쪽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이거 직유법이네요. 강물 비천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자, 그날과 관련해서 지금의 누님을 비유법, 직유법으로 나타냈죠. 또 열거법도 쓰였습니다. 산, 강물, 달의 모습을 비유법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직유법, 열거법,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자연물을 누님과 연결하여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추억과 즐거움입니다. 상여 나가는 날의 나의 정서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이별은 이별이고요. 환난은 근심과 재앙입니다. 빈궁은 가난이죠. 그 누님의 힘들었던 삶입니다. 박지원도 시대 때문에 시대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서 과거를 안 봤죠. 박지원도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또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양반들은 다 처벌드리고 이래 했는데 박지원은 아내가 일찍 죽었는데도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이거 뭡니까? 남자도 어떤 순정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서리적 표현이죠.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고요. 떠나느니 간곡하게 뒷기약 남기기에 떠난 이는 누님이죠. 누님이 뒷 약속을 남기기에 보내니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보내니는 자신이죠. 슬픔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조각배는 탕려를 실은 배죠. 오다가 있네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돌아올 수 없다. 서리법입니다. 보내느니 슬슬이 간 길 따라 돌아서네. 자, 슬슬이 보내는 이의 쓸쓸함이 나타나죠. 자, 누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산자와 죽은 자를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됩니다. 자, 시를 삽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누님의 고단한 삶과 떠나보내는 슬픔이 나타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산문 수필 묘비명. 자, 죽은 사람의 비석에 비석에 적은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격은 회상적이죠. 또 애상적이고 추모적입니다. 주제는 죽은 누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입니다.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누이와 관련된 일화를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삶과 가족관계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상투적인 묘지민과 형식을 달리한 참신한 구성과 내용입니다. 박지원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주류들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 정조가 박지원의 글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장담 다 타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다행이죠. 어린 시절 추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누님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시를 삽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